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식스 이혜림입니다. 이번 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가장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이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이 관세를 좀 면제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다시 이 스마트폰, 이 품목 관세에 피해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해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른 전략과 앞으로의 대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은 마켓맨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와보는 마켓맨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인사이트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 시장과 관련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달러와 국채금리 상승이 나타나면서 이 미국으로부터의 엑소더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발 관세 충격 때문에 증시뿐만 아니라 이 외환과 그리고 채권 시장도 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대 특징은 달러와 약세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그래프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1주 전에 3.99%, 그러니까 4%를 하회하던 수준이 지금은 4.5%까지 급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요, 최근에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하면서 3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이체방크의 지난주 금요일 날 인베스터 노트를 좀 인용을 해볼까 하는데요. 시장은 달러의 글로벌 기축 통화로서의 구조적 매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는 달러화에서 탈출하고 있다. 디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최근에 엑소더스 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이 경제 영향을 그러면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성장 부양책의 여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좀 짚어봤는데요. 이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에 좀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때요, 이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안전자산이 이제 미국의 국채라든지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그러면서 이제 국채금리 하락과 그리고 달러화 가치 상승이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황을 제대로 봐야 되겠죠. 누가 지금 국채를 팔고 있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준비한 그래프가 올해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해외 주체의 미국의 국채 보유 현황입니다. 일본이 1조 달러 넘게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가장 많고요. 중국 본토가 뭐 한 7,900억 달러 정도, 그리고 그 뒤를 주요한 이런 유럽계 국가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물론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유럽계 이탈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많이 던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반대로 유럽의 국채 금리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유럽계로부터의 이탈, 뭐 룩셈부르크라든지 케이먼 제도, 그리고 벨기에와 같은 경우는요, 중국이 또 이제 배후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이 이제 해당국에다가 법인을 세워서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탈 역시도 중국이 배후로 좀 지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실제로 이같이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던지는 그 주체의 배후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또 하나 무역 전쟁의 보복 성격으로 미국 국채를 매도한다라고 한다면은 국채 매도가 지속될 가능성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중국의 이 미국 국채 보유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013년만 하더라도 1조 3천억 달러를 상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조 달러를 간신히 넘더니 그 이후에 급감하는 추세를 보여왔고요. 그러면서 무역 전쟁과 맞물려서 국채를 많이 던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습니다. 1차 무역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중국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 국채를 던진다고 한다면은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 여부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영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970년만 하더라도요, 미국 국채의 해외 보유 비중이 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100 중에 5만 해외 주체들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2023년에는 이 같은 수치가 무려 2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해외 자금이 이탈됐을 때 파급력이 확대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경제에 대한 영향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본다면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죠. 트럼프 정책에 대한 이 영향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국채 금리를 내려서 이자 비용을 절감을 하고, 그리고 연준에는 금리 인하를 압박하겠다는 트럼프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지금 금융시장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세에 대해서 한발 양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좀 안도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은 한번 이제 신뢰에 흠집이 간 만큼 금융시장의 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잔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 변동성에 대한 지속도 저희가 미리 좀 대응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의 빅 뉴스였죠. 주요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는데요. 빅테크가 웃을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그리고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해서 상호 관세와 기본 관세를 이제 면제해 주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애플과 엔비디아 등이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최근에 좀 그래도 좀 급등을 하면서 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빅테크들의 움직임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관련해서 이 현지 시각으로 토요일 날 이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죠. 이분도 미국의 IT 산업의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부를 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미국 정부가 드디어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공급망의 아시아 의존도가 높은 이 빅테크 입장에서는 높은 관세율을 피해갈 옵션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이번 발표가 더욱더 좀 중요하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슈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를 일단 피해간 빅테크인데요. 그렇다면은 실적은 괜찮을까? 어닝 시즌 앞둔 그런 대목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세 악재가 좀 소멸된 이후에 만약에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되겠죠. 빅테크가 급등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관세 외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실제로 포워드 PR이 뭐 20배 전후로 굉장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었다라는 점이 전제로 깔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대한 좀 기상도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1분기 어닝 시즌에서도 여전히 M7 종목은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일단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치를 보면요. 1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EPS가 13.1% 그리고 매출은 12%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분기에 비해서는 역시 성장이 굉장히 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근데 매번 이렇게 좀 예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은 비트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성장 둔화에 대한 이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어닝 시즌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점은 이 중요한 것은 둔화할지언정 M7의 타 종목 대비한 우월한 이익 성장이 일단은 최소 내년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 전일 그래프를 한번 다시 보시면요. 연도별로 M7과 그리고 S&P 493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의 이제 이익 성장률이 보이는데요. 2023년과 2024년에는 물론 이렇게 차이가 컸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도 M7은 15% 성장률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 7%, 내년에도 그래도 17과 14%로 이렇게 우월한 성장은 지속할 것이다라는 점을 저희가 큰 그림에서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M7의 이익 성장 대비 밸류에이션의 확장의 상대 강도가 더욱더 좀 낮아졌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뭘 의미하냐면요.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M7 종목의 상대적인 이 미래 이익 전망의 강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쭉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지난 이 네이비색 같은 경우에는 그 M7 종목의 상대적인 주가 강세를 의미합니다. 근데 강도는 많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이익 성장 전망이 여전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부진했다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M7 종목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도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어닝 시즌의 가이던스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1분기 어닝 시즌에 이 다수 기업들이 가이던스 제시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뭐 알파벳 같은 경우는 원래도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가이던스 부재에 따른 실적 가시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비용 이슈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M7 종목들의 이제 챗GPT 등장 이전 대비해서 캐펙스 지출이 이렇게 2배 이상으로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코멘트까지 잘 살피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